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집 중 한 가정이 1인 가구라는 것이죠. 이제 혼자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밥하고 혼술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만나던 사람들도 점점 떨어져 나가고 아이들도 다 커서 제각각 살고 있으며 아내도 남편도 친구와의 약속이나 개인적인 일로 밖에 나가면 집에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변화인 것이지요. 얼마 전 친구 와이프를 마트에서 만났는데 제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설거지, 빨래, 애들 키우기 등등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남편 퇴직해서 집안일 좀 도와주면 편해지려나 기대하고 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 있으면 점심 차려달라고 전화까지 하니 너무 열이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남편이 직장 다닐 때는 출근시키고 사람도 보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하는 등 생활 패턴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런 생활 패턴이 모두 깨져버리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젠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내, 엄마, 아빠, 딸, 아들로 살지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에게 침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생각하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 친구도 산중에서 자연인처럼 혼자 살고 있는데 황토집을 직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집을 한참 지을 때 지가 가보았는데 집 도면을 백지 위에 자기가 직접 그려가면서 집 구조를 수도 없이 뜯어고치며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느리지만 더듬더듬 하면서 직접 해보고 깨우쳐가며 해결해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사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존감도 높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방영된 MBN TV 특종 세상에 101살 먹은 할머니의 일상이 소개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만류해도 홀로 지내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는 몰라도 나이 들었다고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서로가 해롭다. 뭐라고 해도 안 가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TV를 보았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하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열정적인 일상과 노인대학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까지 하고 맛있는 요리도 직접 해먹어가면서 즐겁게 사시는 것이 저는 그 TV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나의 노후의 모델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부터라도 따라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게는 7남매, 8남매까지 한 집에서 북적북적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자 자기 공간에서 사생활을 지키며 사는 것이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머니 집에 저희 사남매가 모두 모여 함께 지냈는데, 물론 사남매 밑에 그 조카들 또 손자들까지 꽉 우리 집이 아주 하루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틀 밤부터는 불편해서 지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형제 조카들이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저하고 어머니만 남아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모두 돌아가니까 허전하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허전한 면도 있지만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에니시 아키라가 쓴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책 내용 중에 혼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내몰려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 시간을 성장의 시간이고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것입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입니다. 나이 들면 인생무상,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일생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무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내려올 것은 내려놓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가치 중심으로 살아서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혼자서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동기부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1960년에는 52.4세였는데 2022년에는 무려 84.1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 65세 이후의 삶은 더 민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수치를 상기시키는 것은 더 민생이니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즐겁게 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서울에 가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사시던 산자락집을 개량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왜 와이프는 안 내려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는 서울이 좋다고 혼자 내려가라고 해서 혼자 내려왔지만 결국 아내도 언젠가는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안 내려오면 아내가 시골 생각날 때 내려오고 내가 서울 생각날 때 올라가면 되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그 친구는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졌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부부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나이 먹으면 각자 떨어져서 살면서 가끔 보는 것도 좋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저는 둘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어 행복한 부부가 있고 떨어져 있어야 행복한 부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어서부터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 입장에서 가사 분담까지 잘한 부부라면 서로 애틋한 관계이겠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여 서로 존중하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편한 부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각자 부부마다 다르니 제3자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이 먹으면 언젠가는 혼자 되는 인생이니 미리미리 혼자 살기를 실천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메리 파이퍼가 쓴 나는 내 나이가 좋다라는 책 내용 중에 공감가는 얘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펴낼 때 나이가 만 7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세월에 맞서지 않고 편안하게 나이를 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며 우아하고 지혜롭게 세월의 강을 향해 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나는 노년이라는 발달 단계에 놀라운 방정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단계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갈수록 공간과 감사를 담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은 더욱 넓어진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자기 존재에 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에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답고 안전해질 수 있다.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은 몸과 마음, 영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과정에부터 시작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고 감사일기 쓰기, 성찰적 대화와 같은 자아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끄럽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시끄러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자신과 대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풀면서 산책을 하면서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내, 엄마, 아빠, 딸, 아들로 살지만 결국 내 인생의 핵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직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내면을 항상 즐겁게 하고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다른 역할도 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이 먹어가면서 혼자서도 의미 있고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패연 황선만. 걱정 떠날 날이 없다. 자식이 많으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공기가 썩어서 살아있는 것들이 숨 쉴 수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세상이 있을까요? 불어오는 바람이라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람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세월도 함께 다 가버릴 것입니다. 차라리 세찬 바람에 몸을 던져보세요. 바람이 셀수록 방패는 높이 난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